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 있는 이문실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0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10년도 넘었죠. 네, 10년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이제 1995년에 스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게 됐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도입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도입이 됐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목표가 건강수면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였습니다. 이 건강 형평성 제고는 특히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안하를 목표로 해서 이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 함께 그 형평성 제고와 건강 격차를 안하하기 위해서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격차를 안하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보시면 건강증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현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으로 해서 이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때의 목표는 건강수면 연장과 마찬가지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또한 이 건강 형평성 제고에 있어 중요하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 해서 금연절주, 영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문건강관리 그 사업에서 서비스를 다 주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관리 해서 자살을 예방하거나 치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서 영유아부터 이렇게 다 있다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인구 집단은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주로 노인 대상자를 타겟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게 2021년부터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러한 건강 친화적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을 이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분과별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점 과제에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가 있는데요. 이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고도화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간호 인력과 그 외의 인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추가된 게 이제 의사가 하는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킨다라는 과제를 선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이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보시면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으로 해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IoT, 그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생님들이 하시는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이렇게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와 함께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에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입니다. 전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불렀죠.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 취약계층으로 해서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있어서 의료 이용과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또한 이 고령사회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국민 의료비가 또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보시면 2007년 4월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2007년 4월에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제가 지침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때 거의 전문 인력 2,000명이 한꺼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50여 개 되는 보건소에 약 10명 정도,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인력이 한꺼번에 충원이 돼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다가 2009년에는 2,000명에서 또 700명이 늘어서 2,700명이 서비스를 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2013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인력들은 방문 서비스만 제공을 했었는데 2013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방문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크게 이제 확대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이렇게 이제 확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이제 2020년부터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13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2007년부터 도입이 돼서 진행해 오다가 2013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하고 이러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야말로 이제 상향식 지방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상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까지는 17개의 사업들이 각각 부서에서 행해지다가 2013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서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 금연, 치매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나 수행은 동일하게 하나로 하지만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하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속해 있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상향식 지역에서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건강문제, 대상군, 수행 방법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시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건강 문제는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장소를 보시면 보건소, 생활터, 대상자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서비스 장소가 대상자 가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활터에 있어서 이제 경로당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할 일이 상담, 관리, 교육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홍보나 캠페인,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 모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금연부터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상군은 임산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부터 다문화 가정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이라든지 상담, 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3년 이후에 이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과 사업 운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전에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스님들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전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취약계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2019년부터는 이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편적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선택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이게 전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 그다음에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 이렇게 보편적 서비스로 바뀐 게 65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보시면 건강 취약계층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로 이제 주로 이분들이 대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보시면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연령 기준입니다. 이 연령 기준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독거 노인으로서 이게 경제적으로 취약하든 취약하지 않던지 간에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특히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하면 취약계층,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주던 서비스라고 알고 계셨다면 2019년부터는 보편적 서비스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 기준에 의한 건강 취약계층으로 해서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있어서 선택적 서비스를 줬다면 지금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등록 가구 현황을 보시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등록 가구 수는요. 2016년도에는 한 100만 가구가 등록이 됐고요. 2020년에는 한 110만 가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2016년에 78.5%였는데요. 2020년에는 81.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81.7%라는 것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주로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는 거의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 가구는요, 네, 거의 39.9%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의 40%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라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29.5%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가구는 20.3%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취약계층을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에서 이제는 보편적 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특히 독거노인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로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대상 군별 현황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가 되면 3개의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3개의 군은 집중관리군, 그다음에 정기관리군, 네,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3개의 군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방문해야 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방문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은 6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번 정도 방문하는 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집중관리군이 전체 관리 대상자 중에 한 0.5% 차지했고요. 2020년에도 보시면 0.5% 정도 차지합니다. 약 방문간호사가 한 2,0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3건에서 4건 정도 집중관리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방문을 하는 분이죠. 그만큼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건강 문제가 있어서 얘를 집중적으로 긴급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대상자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전체 대상자 중에 0.5% 정도 차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관리군은 이렇게 58.5%, 약 6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방문하는 대상자입니다. 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잘하고 있는지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군이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이라 해서 이분들은 거의 건강 문제가 없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분도 이제 4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는 거의 1% 이내이고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대상자가 한 60%,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서 이렇게 체크해주는 상태가 40%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또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021년 올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들로 보면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그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건강 증진을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보건법에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보건의료기관 해서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이제 이런 기관들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으로 이제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보건의료기본법에 있어서도 평생 국민 건강관리 사업의 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이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보건의료를 특별히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상에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해야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내소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찾아가서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것은 허약 예방입니다.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가 주로 누구였죠? 65세 이상 노인이었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 허약 예방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정의와 목적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상자는 노인, 어르신이고요. 그 어르신에 있어서 허약입니다. 이 허약은 우리가 노화하고 노쇠가 있죠. 노화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가정이지만 이 노화 과정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건강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노쇠라고 합니다. 이 노쇠를 다른 말로 하면 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건강관리할 때 어르신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허약 예방을 하기 위한 서비스 및 콘텐츠는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잘못된 건강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 증진 및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 형태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행태, 건강 습관을 이제 그 잘못된 건강 습관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그 질병, 만성질환 예방이나 그러한 건강 증진을 위한 행태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은 포괄적인 건강 관리로 의료 또는 비의료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는 의료인인 간호사뿐만 아니라 운동처방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2021년에는 이제 단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 또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의 건강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성을 갖추는데요.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의 다학제적 팀 운영을 지속하고, 또한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의 실효성 등은 즉각 검증을 하면서 계속 수정 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작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관리 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 대상자 등록률 등 양적 지표에서 이제 일부 벗어나서 서비스 대상자의 실질적 또 객관적 건강 증진 및 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질적 지표를 개발해서 이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가구를 등록했느냐가 아니라 등록한 가구에 있어서 적절하게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건강 수준이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으로 평가 서비스 품질을 이제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하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 반복적 업무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ICT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또 이 ICT 기반 건강 측정 기구를 활용해서 수요자가 또 스스로 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오면 보건소에서는 건강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상시 문제 상황을 이제 파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상호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비대면 형태가 발달하게 됐죠. 네, 그래서 비대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을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선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ICT를 적용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20년부터 선생님들이 하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지금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컨텐츠 정비 체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이제 지속 개편 제공해야지만 선생님들도 그
ICT를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수요자의 특성, 전달 방식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특히 또 이러한 ICT 적용이 조금 어려우신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제 효과적인 전달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보건소는 콘텐츠 제공 후에 활용 정도 또는 수요자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콘텐츠를 관리하고 이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의 최소 품질을 규정하고 방문 전담 인력별 필요 역량 등을 이제 측정을 해서 보완해줄 교육 체계를 이제 개편을 함으로써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행태 개선 핵심 사업으로서 의상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행태의 개선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보건소 내외 핵심 사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소 내소하신 분들에 있어서도 연계해서 건강 형태 개선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태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우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30에 있어서도 노인에 있어서는 특별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고도화하는 부분, 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21년에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목표 달성도 있지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 한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목표를 잠깐 보시면 비전은 이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수준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 전략으로는 이제 지역별 사업의 특성화,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HP 2030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효율화, 자율화, 또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잘 하기 위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부분들로 추진 전략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서 이제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 부분에 있다 하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 8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가관리, 건강관리와 함께 허약 예방,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에 있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정상적인 노쇠,
허약으로 빠지지 않도록 허약을 예방하는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이제 우리 건강 행태에 있어서 금연, 절주, 식생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건강 행태 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를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예방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노인의 허약, 노쇠 속도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연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허약, 노쇠 상태가 되면은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우리가 허약, 노쇠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되면은 어르신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사회 가정이 아니라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살던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인의 허약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노인의 허약 속도를 지연시키는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목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것,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허약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으로 보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라 하면 아까 목표가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노쇠 예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선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종으로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이제 질환군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 중 허약, 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이렇게 목표에 따른 세 가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상자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대상자를 보시면 가장 중요하죠. 연령 기준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라면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령 기준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기준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다문화, 한부모 이런 그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 다음에 건강 특성에 있어서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중에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 암 환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제외 기준은 아마 스님들께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우리가 중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중복 서비스.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 기준, 중복 서비스로서 제외 기준은 이미 질병이나 기능 상태가 악화돼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는 제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은 1등급에서 5등급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로 65세 이상이거나 경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사회적으로 다문화, 이제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인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자 풀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상자 풀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자원 연계를 통해서 이제 대상자 풀을 확보하는데, 보건소 내에서는 뭐 진료 오시는 분들,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의료비 지원 사업, 철분 엽산제 지원받는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히 이제 건강검진 결과 연계해서 이제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이제 대상자 풀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외에 있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특히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또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1차 건강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뢰받은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풀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주기 위한 이렇게 풀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풀이 확보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화로 해서 우선 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사전 건강 상태 스크린 및 이제 군 분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풀에서 또 우선순위를 아까 선정하겠죠. 우리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순서가 있다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이제 대상자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동의를 받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사전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합니다. 이렇게 스크리닝 할 때에는 신체 계측으로 해서 우리가 혈압을 잰다던가 혈당을 잰다던가 몸무게 이런 것들을 재고,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성인에게 하는 거, 또 65세 이상 노인이면 해야 되는 거, 또 임산부면 해야 되는 조사표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표를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이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집중관리군이다, 이 사람은 정기관리군이다, 이 사람은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 8회 이상,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이상, 역량관리군은 이제 6개월에 1회 이상인데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 군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군별로 또 뭐 질환별로 맞춤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서비스를 추진하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를 추진할 때에는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계해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지 퇴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군별 서비스 추진 후에 이제 재평가를 해서 이제 퇴록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군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를 등록하면 이제 군 분류가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다 보니까 방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은 이제 보건소 내에 있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요. 아니면 2명에서 4명 정도 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을 방문해서 이제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하고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 읍면동, 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팀은 다분야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별로 또 담당 간호사를 정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대상 맞춤의 건강관리 컨텐츠라든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휴대 가능한 건강 측정 장비, 모니터링 도구 이제 해서 혈압계, 혈당계, 줄자, 그다음에 설문지, 대상자별로 이제 설문지가 있어서 이제 건강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방문입니다. 이제 유선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전화 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또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사업들은 이제 비대면, 어르신 비대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화 방문은 우리가 코로나 등 감염 확산하거나 이제 재난 시에는 이제 유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아니면 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문 대상자, 특히 어르신, 근데 어르신이 거의 80%라고 했잖아요. 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AI, IoT 기기를 활용해서 건강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비대면 건강 상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들이 하시는 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서는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 방문, 유선 방문, 그 다음에 ICT 활용하는 것 외에도 문자 발송하거나 또 SNS를 통해서 또 보건소, 주민 간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편물을 발송한다던가 또 물품도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품 제공 같은 경우는 폭염이나 한파 대비한 이제 생활용품, 또 간염 예방 방역 물품,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 영양 구강 관리와 관련된 건강 꾸러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우선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 하는 건데요. 건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3개월 이내에 8번을 방문해야 되는지, 3개월에 한 번만 방문해야 되는지, 6개월에 한 번만 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건강 상태로 스크리닝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우선 대상자의 건강 행태,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 군분류를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건강 상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 상태 스크리닝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 면접 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면접 조사표, 그 다음에 건강 기초 조사표가 있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학년 정기는 학년 정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건강 면접 조사 및 대상 특성별 건강 기초 조사를 수행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성인 및 노인 대상 건강 면접 조사표, 즉 성인 19세 이상 건강 면접 조사표하고 노인 대상 65세 이상 건강 면접 조사표하고 노인 대상 이제 건강 기초 조사표를 활용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스크리닝 한 것들은 다 PHIS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어떻게 매년마다 건강 수준이 되어 왔는지를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상태 스크리닝이 이제 중요한데요. 건강 상태 스크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 주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에서 노인 대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임산부부터 청소년까지는 시행 시기를 보십시오. 그럼 등록 시 1회,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입니다. 네. 근데 성인에서 노인은 초기 1회 작성 후 이제 일부 문항은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인과 노인은 거의 초기 1회 작성하고 이제 매년 일부를 작성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거의 초기에 한 번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에서 노인 대상자를 보시면요. 만 19세 이상 성인 및 노인 대상자, 그 다음에 신장, 체중, 혈압, 혈당, 건강검진, 만성질환 현황,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 요인 등을 이제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기초조사에서 이제 노인 대상은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설문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대상 허약 측정하는 게 있어요. 보행 평가 이렇게 걷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노인 우울증 정신 건강 해서 이거는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 재가암, 재가 장애인, 구강 건강에 대해서는 초기 1회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스크리닝 하느냐? 네, 이걸 보시면 방문 형태 이제 측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기초 검사에서 혈압 측정, 혈당 측정하겠죠. 그다음 체질량 지수를 하려면 키하고 몸무게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물어봐서 이제 아마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 거 있고 이제 허리 둘레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HDL, LDL 정도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를 보시면 여기에 되어 있죠. 조사 주기에서 초기 1회 작성을 하는데 매년마다 하는 것은 3번, 7번, 10번, 11번, 14번 5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5개 지표는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5개 지표가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건강 결과를 나타내면서 또한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번, 7번, 10번, 11번, 14번 지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면접조사표에 보시면 신장, 체중, 그래서 BMI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의 허약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악력과 평행성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스타 표시가 있어서 필수 항목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혈압, 혈당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년 하는 지표에서 뭐가 있냐? 3번 지표죠.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떤 지표를 나타내냐면 현재 흡연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현재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게 있겠죠.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지표가 있습니다. 7번 지표는 음주에 대한 건데요. 이 음주는 남성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또는 맥주 5캔 이상 마시는 횟수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냐 미만이냐 전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에 있어서 그 고위험 음주율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면서 좋아졌는지를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질문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 10번. 지난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 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면서 흡연, 그다음 고위험 음주, 그다음에 중등도 신체 활동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있죠. 11번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이거는 걷기 실천율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신체 활동 실천율, 그 다음에 걷기 실천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4번 지표가 있습니다. 14번은 주관적 건강감으로 해서 본인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이었는데 좋음으로 이렇게 좋아졌는지를 보는 걸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19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등록 시에는 모두 다 스크리닝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매년마다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말씀드렸듯이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신체 활동률, 걷기 실천율, 그다음에 주관적 건강감에 있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해야 될까요? 네, 요 5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둬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내가 19세 이상, 65세 이상은 19세 이상 건강면접 조사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건강면접 조사표도 하는데 노인에 있어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질문은 아마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실 거예요.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단적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또 이제 낙상 위험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양 상태는 어떤지, 구강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외출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지 상태는 어떤지를 이제 물어봐서 하고 이제 감각 기능까지 물어봐서 이제 31점 만점 중에 이제 몇 점이냐로 허약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우울 검사로 해서 이제 15문제. 네, 노인의 우울 검사로 해서 15문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스크리닝을 다 해가지고 오면 이제 해온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그 PHIS에다가 정보를 다 등록하겠죠. 네, 정보를 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이제 군분류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데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 8회 이상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판정 기준을 봤더니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 네, 이거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건강 행태에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러한 건강 행태에 있어서 2개 이상 필요한 분.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실 게 대상 특성별 관리 사항에 보시면 밑에서 2번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허약 판정 점수가 4에서 12점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65세 이상 그 건강조사표에 31점 만점이었죠. 31점 만점 중에 이렇게 4에서 12점인 자에 대해서는 집중 건강관리로 해서 3개월 이내 8번 이상 방문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관리군입니다.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1년이면 4번 정도 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문제가 있으나 조절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역량 지원군이라 해서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가서 1년에 한 2번 정도 방문하는 자기 역량 지원군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러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도 이제 그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시지만 그러한 상담이나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여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지침하고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 지침 자료 안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매뉴얼에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이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집중관리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일 때, 당뇨일 때, 관절염, 뇌졸중, 재가암, 인부 신생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번에 허약노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 문제를 좀 더 잘 뽑아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좀 건강 중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집중관리군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집중관리군에 보시면 이렇게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방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방문에 대한 쭉 그 알고리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방문에 가서 뭐 할 건지.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지, 작성 자료는 뭔지, 준비물은 뭔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단계들로 서비스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다 보면 건강 문제를 우선 뽑겠죠. 건강 문제를 뽑아야지 아마 이분에 대해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세우실 거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또 중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어떻게 뽑지라고 고민이 있으시면 여기 매뉴얼에 가서 보시면 혈압 조절이 안 된다라는 문제 목록을 뽑을 때에는 문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이럴 때에는 혈압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조절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문제 목록을 뽑을 때에는 여기 매뉴얼에 보면은 측정표가 있습니다. 이 측정표를 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오면 이렇게 혈압 조절이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목록과 선정 기준이 있어서 이걸 물어보고 이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문제로 목록을 선정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목표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가장 초점을 둬서 하는 건강 스크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스크리닝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이제 서비스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 행태 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건강 행태 개선에 있어서는 금연 절주 식생활을 통해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에 있어서 만성질환 관리를 향상시키고 가장 중요한 노인의 허약 속도를 이제 지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은 기본 건강관리가 있고요. 그다음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그다음 생애 주기별, 또 특성별 관리하는 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건강관리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절이나 재난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사전교육과 상담하면서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이제 모든 대상자에게는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항산화, 폭염, 한파, 계절별로 이제 그 교육시키는 거, 그다음에 개인별 생활 습관에 대해 상담하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대상자 가족의 참여나 지지를 위한 가족 대상 교육,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덥거나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 단절되거나 학대, 방임, 가정폭력 이러한 취약계층을 이제 발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시면 계절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기본관리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 했을 때 흡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뭘 수행하라고 되어 있냐면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연계, 그다음에 주기적 모니터링, 가족 지지를 통해서 흡연이라는 문제 목록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신체활동 실천이 안 됨, 신체활동 능력 저하라고 하면 자가관리 수첩을 제공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신체활동 종류와 강도,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신체활동 방법이나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 보건소 물리치료사 신체활동 지도 인력에게 의뢰를 하고 가족 지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수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구강 상태 불량이라든지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행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에 있어서도 피로, 스트레스 관리 안 된 부적절한 개인 위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이제 기본 관리가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 예방은 이제 고혈압, 당뇨 관리가 되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시면 고혈압일 때는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혈압 조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있다라고 하면 수행으로 뭘 할 것이냐, 투약 확인해서 20일 이상 복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혈압관리 수첩 제공하고 영양교육하고 신체활동요법 이런 것들로 내가 고혈압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수행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문건강관리사업 매뉴얼에 보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이제 중요한 게 노인 대상 허약 예방 및 관리겠죠. 그래서 노인 대상 허약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이 노쇠, 허약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건강 행태, 신체 활동이라든지 영양 구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 대상 허약 예방에 있어서는 어떤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우선 내가 만난 대상자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행할 것으로는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조 기전을 교육하고 가족 지지하고 지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것. 또 근력이 약화되어 있거나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하고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이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있는 허약 예방 및 관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낙상 위험 있고요, 우울 있고 그다음에 요실금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소 서비스 중에는 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중에는 이제 건강 스크리닝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연계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계하는 것은 방문 건강관리 팀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있는 팀과 보건소 외에 있는 팀과 연계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내에 연계할 수 있는 파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외에 연계할 수 있는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이제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동에 아까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주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차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허용 예방이 필요한 노인들에 있어서 이용군을 보건소로 넘겨주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이 다시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주면 성과가 있겠죠. 이 성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금 봤더니 확대하려고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합동평가에서 중요한 게 신규 등록 가구의 적정 관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놓고 방문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등록을 시키고 그 1년 동안에 이제 4회 이상 방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기관리군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이제 신규 등록 실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인 4명 중에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님들께 그 보건소에서 신규 등록 관리 가구에 있어서 1년간 4회 이상 방문하도록 하는 것,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서 신규 등록시키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산식의 신규 등록 가구 적정 비율에서 연 4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관리군으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하면서 4번 정도 받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신규 등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거의 0.6,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건강 증진 사업 성과 지표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16개 지표가 있습니다. 통합건강 지표에. 그러면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요. 이 16개의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와 함께 아마 어르신 시범관리 사업을 하는 팀도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여한 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그 지자체가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사활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역할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 HP 2030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고도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사에서 이제 고령사회,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으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국가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또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이제 확충하는 것을 이제 과제로 두고 있어서 여기 중요한 과제가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고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밀착형이면서 예방 중심, 그러니까 인프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대상자가 지금도 80%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이 그러한 건강 증진을 유지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문건강관리팀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 이제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있어서 이제 방문관리가 이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IC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